조직이 손상되거나 염증이 생기면 그 주위에서 여러 가지 화학 신호가 분비되는 거죠. 그 줄기세포가 화학 신호를 따라서 손상된 부위로 이동하는 거죠. 오히려 세포 자체가 분화하는 것보다는 다시 회복하라는 시도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초기 염증은 조직이 손상되면 그것들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벤세르 의원 대표원장 장지현입니다. 원장님, 지난 시간에는 성체 줄기세포가 실제 치료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줄기세포라고 배웠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줄기세포를 몸에 넣고 나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줄기세포를 손상된 부위에다가 주입을 하면 그것이 뼈나 연골세포로 이렇게 채운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저도 작은 수리공들이 직접 수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성체줄기세포는 직접 필요한 세포로 변화하기도 하지만 주변 세포들에게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면서 손상된 조직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럼 직접 공사도 하고 지시도 내리고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체줄기세포가 몸속에서 움직이는 과정을 5단계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줄기세포가 작동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뭔가요? 먼저 손상된 조직에서 구조 요청 신호가 나옵니다. 몸에서 구조 요청을 보내는 건가요? 네, 조직이 손상되거나 염증이 생기면 그 주위에서 여러 가지 화학 신호가 분비되는 거죠. 약간 사고 났을 때 119 전화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무릎 연골이 손상되면 손상된 세포하고 주변 조직에서 염증 신호와 회복에 도움이 되는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줄기세포는 그럼 그 신호를 알아들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줄기세포 표면에는 이런 신호들을 감지하는 수용체들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 수용체들이 몸속의 어느 부위에 도움이 필요한지를 감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 신호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줄기세포가 그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줄기세포가 그 신호들을 감지하고 해당 부위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호밍 효과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호를 받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약간 집을 찾아간다는 그 홈이랑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안내하듯이 그 줄기세포가 화학 신호를 따라서 손상된 부위로 이동하는 거죠. 그럼 혈관으로 투여해도 줄기세포가 알아서 정확한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일정 부분은 손상 신호를 따라서 이동할 수 있지만 모든 줄기세포가 원하는 부위와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투여 경로와 손상의 위치, 혈류, 세포의 상태에 따라서 이동과 정착에 대해 정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절처럼 좀 위치가 분명한 경우에는 손상 부위에 직접 이제 주사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 치료는 정맥으로도 치료하지만 필요한 부위에 따라서 직접 투여를 해서 더 집중적으로 갈 수 있게끔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상한 곳에 도착한 다음에는 그럼 그 줄기세포가 연골로 변하는 건가요? 일부는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특정 세포로 분화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성체줄기세포가 어떤 분화하는 것만의 주작용은 아니고 다양한 분비 능력을 가지고 다양한 작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포 자체가 분화하는 것보다는 성장인자나 사이토카인이나 이런 물질을 분비해서 세포들에게 염증을 줄이고 다시 회복하라는 시도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줄기세포가 분비하는 엑소좀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엑소점이 요새 최근에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는데요. 엑소점은 줄기세포가 정상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는 덩어리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염증은 무조건 나쁜 걸까요?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이 굉장히 아프고 그렇지만 꼭 나쁜 영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기 염증은 조직이 손상되면 그것들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히려 너무 과다하게 염증이 생기면 정상적인 세포들도 망가뜨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결코 염증이라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줄기세포가 그 염증 수치를 조절을 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성체 줄기세포, 특히 치료 연구에서 다뤄지는 중배엽 줄기세포는 면역세포의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과다한 염증 반응을 좀 줄여주고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약간 불이 났을 때 불을 꺼버리는 게 아니라 불이 더 커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네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줄기세포가 필요한 세포로 변하는 건가요? 네, 줄기세포의 아까 얘기했듯이 분비 능력과 더불어 분화 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줄기세포의 종류는 환경에 따라서 뼈세포, 연골세포 이런 것들로 손상된 것들을 대체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줄기세포가 지방에 있는데 뼈가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얘가 자유자롭게 변신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결국 줄기세포가 연골을 새로 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돕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새로운 부품을 끼워주는 그런 수술이라기보다는 손상된 조직이 주변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재생치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성체 줄기세포가 손상된 조직을 전부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줄기세포의 역할을 세 가지로 생각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손상 신호를 감지해서 필요한 부위로 이동한다. 두 번째는 여러 신호 물질을 분비해서 과도한 염증을 조절하고 주변 세포를 통해서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는 필요한 경우 또 특정 세포로 분화해가지고 대처하기도 한다. 이렇게 재생 조직에 도움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줄기세포가 처음부터 이렇게 치료에 활용되었던 건 아니잖아요. 언제 발견됐고 어떻게 지금 치료까지 발전한 건지도 되게 궁금해요. 줄기세포의 역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수많은 발전과 연구들이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줄기세포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세리온 장전이었습니다.